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요즘 문법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지겹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맞춤법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고 실제 생활에서 거의 쓰이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많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올바른 국어 생활, 올바른 표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거는 교과서를 먼저 풀어보고 와야 하는데요. 오늘은 노트 필기를 하지 않고 교과서에 필기한 것만 가지고도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66쪽부터 171쪽까지 쫙 풀어보고 다시 이거를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과 적용 교과서 166쪽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일기예보의 원고를 보고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번이 밑줄 친 말에 유의해서 짝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자 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밑줄 친 이 부분에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짝이 없으니까 선생님 거랑 여러분들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라고 하면서 지역에 이렇게 되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대설주의보, 그렇죠. 얘는 말 그대로 대설주의보가 될 수도 있고 대설주의 하는데 이를 길게 발음하죠. 이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도 계속 약간 한국어 발음 이 부분처럼 읽어봅시다. 현재 강원 산지에 최고 15cm, 속초와 강릉 등지에는 2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안팎의 이렇게 다 되겠죠. 자, 해봅시다. 안팎의 이렇게 안팎의도 되겠고, 그리고 조금 쉽게 안팎해도 되겠죠. 그러면 안팎에 이렇게 발음이 둘 다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앞으로 강원 영동과 산지에서 라고 할 때 앞으로, 그렇죠. 발음 나는 대로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이라고 얘기했죠. 맑아지겠지만 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쵸?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거랑 이거 선생님이 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잘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도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서 잘못 표기한 것들을 골라서 바르게 고쳐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잘못 표기한 거, 자, 김밥 제대로 표기했네요. 떡볶이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죠. 떡볶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떡볶이가 아니라 떡볶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떡을 볶은 거라서 볶까지는 해주고 이는 우리가 그냥 붙여주는 접사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 여기 수제비도 이상하네. 그쵸? 수제비가 아니라 수제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개장, 얘도 육개 할 때 저개가 아니라 육개장이 아니라 어떻게? 육개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김치찌개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교과서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죠. 김치찌개가 아니라 김치찌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낙지볶음은 그대로 맞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드라마 속에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안 하고 이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를 풀어서 보면 아니하가 아니란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하 하고 이렇게 할 때 하가 두 개가 겹치니까 안 되겠죠. 안을 쓰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안 하고 라고 써줘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그 눈물도 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라고 하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네, 여기서 틀린 거는 뭐냐면요. 받아들이려고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려고가 아니라 표기할 때는 받아들이려고 라고 원형을 밝혀서 적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로 올바른 국어 생활을 안내하는 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자주 틀리는 발음과 표기에 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밴드에 올려주었어요. 근데 올린 친구도 있고 안 올린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 올린 친구들만 정리해서 밴드에 따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질문에 대해서 3번에 보면 표준 발음법을 참고해서 자신이 맡은 질문에 답변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답변을 해보는 것을 과제로 저번 시간 과제로 내서 여러분들이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기도 하고 네이버를 한글 맞춤법을 참고하기도 해서 이렇게 표준어 규정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책자를 만드는 것을 온라인에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런 사이트들을 알려줄게요. 표준 발음법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네이버에 한번 그 단어를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했을 때 단어 중에 만약에 무슨 단어가 맞을까? 무슨 단어를 해야 될까? 담임이라는 그거를 내잖아요. 이제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그게 쓰여질 거예요. 정확한 표기가 발음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옆에 이 가로를 통해서 얘가 우리 발음 가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안에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가 쓰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담임은 우리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렇죠. 담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담임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그렇죠. 왠지는 이제 표준어 발음법 규정을 보면 왜 이렇게 발음하는지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친구들도 이 수업을 보면 다시 한번 댓글도 달고 뭐도
하도록 하세요. 그것도 체크합니다. 다. 그 다음에 표준 이런 거랑 관련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국립국어원에 들어갑니다. 국립국어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헷갈려서 올린 질문들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답을 달아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확인해서도 여러분들이 친구의 것에 대해서 답을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0페이지인데요.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푸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넓이의 표준 발음은 그렇죠. 넓이이다. 왜 그렇게 발음돼? 우리 겹받침이 날 때 뒤에 나오는 것이 형식 형태소라면 하나를 뒤로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넓이이다. 우리말에서 받침으로 소리 나는 자음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7개이다. 7개 뭔지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작. 네. 가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낮과 낮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모두 그렇죠. 낮이 된다. 낮이 된다 라고 하는데 이때는 낮을 이라고 해서 을 때문에 지읒이 넘어갔는데 낮 이렇게 두 개를 발음했을 때는 낮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그렇죠. 우리가 편지를 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보내다의 의미를 가진 붙이다는 그렇죠. 붙이다가 되겠죠. 예외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붙이다가 있었는데 이 붙이다는 뭐였어? 물건을 안 떨어지게 딱 달라붙게 붙이는 것을 이렇게 표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다음을 읽고 맞는 말은 동그라미, 틀린 말은 X에 표시해보자 라고 합니다. 단어를 잘못 발음하거나 표기하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죠. 단어를 꽃을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꽃을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랑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예시가 있는데 다른 예시 뭐가 있을까? 넋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넋이라고 발음하는 거랑 그리고 뭐 넋이라고 발음하는 거랑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넋이라고 하면 이거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라 넋이라는 성을 가진 씨 그 사람을 부를 때 넋이 하고 부르는 것 같잖아. 그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양한 예가 엄청 많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이런 예를 들었네요. 자, 그 다음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올바른 발음을 정해놓은 규정이 표준 발음법이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표준 발음법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왜 쓸데없이 발음까지 정해놓고 그래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미로가 있어요. 이 미로를 따라가면서 미로를 벗어나 보는데요. 해봅시다. 올바른 발음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희망과 의리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네, 희망이 맞죠. 맨 첫 번째 의가 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대로 의리라고 발음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잎이, 닭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닭이 맞죠. 얘는 왜 틀렸어요? 잎
위라고 했을 때 위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쵸? 실질 형태소는 앞에 있는 받침을 기본형으로 바꿔주고 돌리는 거예요. 기본형이 뭘까요? 피읍의 기본형은 비읍이죠. 이 비읍을 뒤로 넘겨주는 거니까 얘는 이비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이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얘 따라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 갈래가 있네요. 자, 첫 번째 훗다와 여덟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앞에 교과서에 확인해 보면 겹받침의 발음 몇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0페이지에 보면 겹받침 제10항에서 보면 리을 티귿은 어말 자음 또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응 니은 리을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을로 훌다가 돼줘야 되겠죠. 여덟은 이렇게 리을로 소리가 난다 했으니까 리을로 소리를 내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이 맞다고 해서 이 길로 가봅시다. 했을 때 또 두 갈래 길이 있네. 꽃을과 막다. 왜? 꽃을은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을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꽃을이 되어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기역 얘도 160페이지 보면 리을기역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 기역, 미음, 비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자음 앞이니까 기역으로 발음해서 막다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네, 기역이 뒤로 넘어가서 앞에 있는 리을은 그대로 놨고 달글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밭에의 형식 형태소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밭에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단어들 바꿔서 시험 문제로 내면 여러분들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뭐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서 맞춤법에 맞는 말을 골라보자고 했는데 우리 이거 전부 다 온라인 이전 시간 때 해버린 거네요. 자, 저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뭘까? 저산, 그렇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저산을 경계선으로 쳤을 때 이렇게 넘어 그 아웃더리에 있는 것들을 궁금해할 때는 넘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었고 진짜 이 산을 넘어가는 행위의 의미를 뜻할 때는 넘다의 의미를 뜻할 때는 넘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2번 지난 며칠 동안 그렇죠. 무조건 며칠 몇일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습니다. 삐뚤어진 모자를 이거는 안 했어요. 삐뚤어진 모자를 반드시 아마 우리 질문으로 올린 사람 중에 누가 답을 남겨줬던 게 이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보면 반듯이라는 말은 반듯하다라는 원래 이 말의 원형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원형을 살려서 반듯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삐뚤어진 모자를 원래 모습대로 반듯하게 고쳐 쓰기 위해서는 이 의미가 살아있는 이거를 써야 되고 의미가 원래 의미 반듯하게 하다의 의미를 얘는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거는 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대로 발음하는 대로 편하게 표기를 하면 된다 해서 반드시라고 하고 얘는 꼭 해야 되는 뭐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수업
동안 수고 많으셨고 추석 연휴 잘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